마침내 전 세계 팬들이 기다리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의 거대한 서막이 올랐습니다. 키부츠지 무잔의 갑작스러운 습격과 우부야시키 저택의 폭발은 모든 이야기의 거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대원들이 저택에 도착한 순간 발밑의 바닥이 완전히 붕괴되며 기괴한 공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곳은 바로 12개월의 본거지이자 시공간이 뒤틀린 무한성이었습니다. 탄지로는 중력을 잃고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 속으로 거꾸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유포터블은 이 추락 시퀀스에서 각 대원의 구도를 통해 그들의 운명을 암시했습니다. 탄지로의 하오리가 휘날리는 방향은 과거 랭고쿠의 마지막 모습을 연상시키는 붉은 빛을 띱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비하인드는 나키메의 비와 소리와 중력 법칙의 관계입니다. 그녀가 비화를 한번 켤 때마다 공간의 축이 무작위로 회전하며 대원들을 분산시킵니다. 토키토 무이치로가 추락하는 구도는 유독 나키메의 시선과 일직선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이치로가 가장 먼저 상현의 강력한 존재와 조우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명백한 연출입니다. 한편 미츠리와 오바나이는 서로를 향해 손을 뻗으며 같은 구역으로 떨어집니다. 이들의 손끝이 닿을 듯 말 듯 한 연출은 두 사람의 끊어질 수 없는 애틋한 인연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카나오의 추락 장면은 다른 주들과 달리 극도의 고독함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떨어지는 배경에는 부서진 나비 날개 모양의 잔해들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정신적 지주인 시노부에게 닥쳐올 거대한 비극을 시각적으로 예고한 장치입니다. 이제 두 번째 비하인드로 무한성의 내부 구조가 가진 기하학적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성의 배치는 불교의 무간지옥에서 모티브를 얻어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출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 폐쇄 공간은 오직 나키메의 의지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탄지로는 낙하하는 와중에도 후각을 이용해 무잔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씁니다. 하지만 사방에서 풍겨오는 압도적인 혈기들의 피냄새 때문에 그의 감각은 완전히 마비됩니다. 이때 이노스케는 특유의 야생적 직감으로 벽을 차며 영리하게 착지를 시도합니다. 그의 거침없는 움직임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유쾌한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세 번째 비하인드는 제니치의 추락 순간에 숨겨진 연출적 반전입니다. 평소처럼 비명을 지르지 않는 제니치는 무서우리만치 고요한 눈빛으로 심연을 응시합니다. 그의 품속에 숨겨진 한 통의 편지는 그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스승의 비극적인 할복 소식은 그를 더 이상 겁쟁이 소년으로 머물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제니치가 노리는 단 하나의 타겟은 배신자이자 새로운 상현의 자리에 오른 카이가쿠입니다. 네 번째 비하인드는 수많은 하급 혈귀들이 대원들을 향해 떼지어 몰려드는 장면입니다. 이 혈귀들은 개별적으로는 약하지만 대원들의 체력을 갉아먹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배치입니다. 무자는 귀살대의 주들이 상현과 싸우기 전에 먼저 지치도록 덫을 파놓은 것입니다. 탄지로는 공중에서 회전하며 벽을 딛고 힘차게 도약하여 중심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의 곁으로 토미오카 기우가 소리 없이 착지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두 사람이 선 곳의 배경에는 과거 수류의 호흡을 함께 수련했던 거대한 폭포의 환영이 겹쳐 보입니다. 유포터블이 의도한 다섯 번째 비하인드는 바로 이 두 사람의 배치 간격에 있습니다. 기우가 탄지로보다 반 걸음 앞서 나가는 구도는 그가 제자를 지키려는 스승의 의지를 계승했음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거대한 천장 전체가 아래로 무섭게 내려앉으며 두 사람의 시야를 가로막습니다. 나키메의 손가락이 비와 줄을 튕길 때마다 공간은 더욱 정교하고 잔인하게 분할됩니다. 이제 귀살대 대원들은 완전히 고립된 채 각자의 전장에서 목숨을 건 혈투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압도적인 기운을 가진 최강의 존재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한성의 어둠 속에서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상현의 혈기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위압감으로 사방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이번 극장판에서 유포터블은 원작 만화의 단 몇 컷에 불과했던 전투신을 완벽한 3D 공간 연출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화면 전체가 요동치는 듯한 카메라 워킹은 관객들로 하여금 중력이 뒤바뀐 무한성의 공간감을 온몸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원작 팬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기존 스토리의 뼈대에 살을 붙인 유포터블만의 오리지널 추가 장면들입니다. 특히 상현들 고유의 무술과 능력이 발동될 때의 연출은 각 캐릭터의 뒤틀린 서사를 시각적으로 극대화하여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키부츠지 무잔이 창조해낸 최고의 혈귀 집단인 12개월 상현 체계에 숨겨진 비밀에 주목해야 합니다. 수백 년 동안 단 한 번도 교체되지 않았던 이 상현의 자리는 철저한 약육강식과 실력주의로 유지되어 온 잔혹한 계급 구조입니다. 상현의 숫자가 낮아질수록 그들이 가진 세포 내 무잔의 혈액 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며 그 힘의 격차 또한 벌어집니다. 실제로 하현들과 달리 상현들은 주합재판에서 주들을 가볍게 압도할 정도의 흉포한 전투력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유포터블은 이러한 힘의 크기를 단순히 연출의 화려함이 아니라 공간을 파괴하는 파괴력의 묘사로 증명해냅니다. 여기에 상현들의 서열을 뒤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서열 교체 혈전이라는 잔인한 규칙이 존재합니다. 하위 서열의 혈귀가 상위 서열에게 도전하여 승리하면 상대의 자리를 빼앗고 심지어 상대를 흡수하여 자신의 힘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경쟁 체제는 상현들 사이의 깊은 불신과 차가운 적대감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상현 2 도우마와 상현 3 아카자 사이의 팽팽한 신경전은 유포터블의 미세한 표정 묘사를 통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도우마의 위선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서늘한 살기와 아카자의 묵직한 분노는 화면을 뚫고 나올 듯한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제작진은 만화적 허용으로 넘어갈 수 있는 혈귀들의 신체 재생 속도조차 서열별로 다르게 설정하는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최상위권인 상현 1 고쿠 15의 재생은 상처가 나는 순간 이미 치유가 끝나 있는 경이로운 수준으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존재들에게 맞서기 위해 귀살대원들은 자신의 목숨을 깎아 먹는 반점을 발현시키며 극한의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반점의 발현은 신체 능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지만 동시에 심박수를 폭발시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유포터블은 반점이 켜지는 순간의 불꽃 같은 이펙트를 최고의 작화 퀄리티로 시각화하여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합니다. 게다가 이번 무한성편에서는 원작에서 다소 생략되었던 귀살대 하급 무사들의 필사의 방어전 또한 추가되어 비장미를 더합니다. 이름 없는 그들의 희생은 주들이 상현에게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발판이 되어주며 이야기의 무게감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여기서 연출의 천재라 불리는 유포터블의 카메라 구도가 가진 또 하나의 비밀이 드러나게 됩니다. 캐릭터가 호흡을 가다듬을 때는 정적인 롱테이크를 사용하고 공격이 시작되면 1초에 수십 프레임이 교차하는 하이퍼 액션을 선보입니다. 특히 무한성을 총괄 제어하는 상현 4 나키메의 비파 연출은 음악과 영상이 완벽하게 결합된 최고의 예술품입니다. 그녀가 비파를 튕길 때마다 발생하는 거대한 둔탁한 파열음은 영화관의 서브우퍼를 울리며 관객의 심장을 직접 타격합니다. 나키메의 이 능력은 단순한 공간 이동을 넘어 상대방의 시야와 진영을 완벽하게 붕괴시키는 절대적인 방어선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무리 강한 주들이라 할지라도 무한성의 주인인 그녀의 허락 없이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하지만 유포터블은 원작의 설정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이 무적 같은 공간에 미세한 균열의 복선을 깔아두었습니다. 원작을 세밀하게 분석한 팬들이라면 눈치챘을 특유의 오리지널 카메라 시선은 향후 벌어질 반격의 실마리를 암시합니다. 이처럼 치밀한 빌드업 끝에 마침내 마주하게 되는 최상위 상현들과 귀살대 최강주들의 일대다수 전면전이 펼쳐집니다. 이 격돌에서 보여주는 유포터블의 유기적인 액션 동선은 애니메이션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교합니다. 하지만 주들의 필사적인 공격조차도 상현들의 육체에 닿기 전에 그들의 강력한 혈기술 파도에 가로막히고 맙니다. 압도적인 무력의 차이 앞에서 귀살대원들이 느끼는 절망감은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게 묘사되어 보는 이들을 숨죽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점에서 유포터블은 탄지로가 가진 렌고쿠의 유지를 다시 한번 시각적 장치로 화면에 각인시킵니다.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인간의 연대와 불타오르는 의지가 칼날 끝에서 붉은 화염으로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원작 연출에 감동을 더하는 세련된 오케스트라 풍의 배경음악은 전투의 몰입감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주역입니다. 이제 전장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극단적인 혼돈 속으로 빠져들며 누군가의 피할 수 없는 파멸을 향해 달려갑니다. 상현들의 완벽해 보였던 방어선 뒤편에서 마침내 그들의 영혼을 뒤흔들 치명적인 과거의 업보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전장의 공기를 완전히 뒤바꿔버릴 정도의 거대한 균열음과 함께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미증유의 사태가 탄지로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마는데, 탄지로의 눈앞에서 벌어진 미증유의 사태는 바로 상현 새 아카자의 목이 완전히 베어나가며 무한성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목이 잘린 오니는 즉시 소멸해야 마땅하지만
아카자의 거대한 투기는 오히려 더욱 무시무시한 밀도로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강함만을 추구해온 그의 집념은 생물학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목이 없는 상태에서도 공격을 지속하는 기이한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만신창이가 된 탄지로는 일륜도를 쥔 채 다시 한번 자세를 잡으려 하지만 이미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카자의 뇌리 속을 강타하는 것은 수백 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인간 시절의 기억 조각들이었습니다. 강해져서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그의 맹세는 사실 오니가 되기 전 인간 하쿠지의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병약했던 아버지와 자신을 거두어준 스승 케이조, 그리고 목숨보다 사랑했던 여인 코유키의 얼굴이 차례로 떠오릅니다. 독살이라는 비열한 수단에 의해 그 소중한 이들을 단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렸을 때 하쿠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이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은 세상 모든 약자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뒤틀려 버렸던 것입니다. 유포터블은 아카자의 술식 전개 문양이 그가 사랑했던 코유키의 머리 장식과 동일한 눈결정 형태라는 사실을 화면에 선명히 각인시킵니다. 그가 사용하는 무술인 파괴살의 기술 이름들이 과거 코유키와 함께 보았던 불꽃놀이의 명칭에서 유래했다는 점도 비극성을 더합니다. 약자를 혐오하던 오니 아카자는 결국 자신이 가장 지키고 싶었던 약자들을 지키지 못한 나약한 인간 하쿠지였음을 깨닫습니다. 영혼의 심연 속에서 나타난 코유키가 그의 몸을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이제 그만 평안해지자고 속삭입니다. 스승 케이조 역시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내가 보여준 무술과 영혼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음을 인정해줍니다. 비로소 자신의 패배와 죄를 인정한 하쿠지는 스스로에게 파괴사를 적중시키며 소멸의 길을 선택합니다. 키부츠지 무잔이 그의 정신을 지배해 다시 오니로 부활시키려 필사적으로 외치지만 하쿠지의 의지는 이를 완전히 거부합니다. 무한성의 거대한 방 한가운데에서 상현 3 아카자는 단 한 줌의 재만을 남긴 채 완전히 대기 속으로 소멸해버립니다. 긴장이 풀린 탄지로는 자리에 쓰러져 숨을 몰아쉬며 그 비극적인 싸움의 결말을 묵묵히 마음에 새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탄지로가 들고 있는 일륜도의 코등이, 즉 무한열차에서 물려받은 렌고쿠 코주로의 코등이를 주목해야 합니다. 아카자를 베어낸 일륜도의 불꽃 모양의 코등이가 장착되어 있다는 사실은 스토리라인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복선의 완성입니다. 무한열차에서 아카자에게 목숨을 잃었던 렌고쿠의 의지가 결국 탄지로의 손을 통해 아카자의 혼을 구원하는 열쇠가 된 셈입니다. 유포터블의 섬세한 연출은 탄지로가 혁도를 발동할 때 렌고쿠의 화염 연출이 미세하게 섞여 들어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세대의 뛰어난 검사가 남긴 유품이 아니라 인류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대를 이어 계승된다는 주제의식의 증거입니다. 아카자의 소멸은 무한성 내부에 자리 잡은 12개월 상현 체계에 회복 불가능한 거대한 치명타를 입혔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을 가축이자 벌레로만 여기던 무잔에게 인간의 마음이 가진 유대와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경고하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이제 무한성의 수많은 왜곡된 공간들은 귀살대 검사들의 전진을 가로막지 못하고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유 역시 부상을 입었지만 탄지로의 성장을 바라보며 수주로서의 사명감과 희망을 다시금 가슴 깊이 새깁니다. 수많은 희생을 치러온 귀살대의 역사는 마침내 이 무한성이라는 거대한 지옥 속에서 최종적인 종착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무한성편 극장판 3부작은 원작의 평면적인 컷 분할을 완벽한 3D 공간 연출로 입체화시켰다는 점에서 최고의 찬사를 받습니다. 단순한 액션 애니메이션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기억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카자의 서사를 통해 증명해낸 명작입니다. 렌고쿠가 남긴 마음을 불태워라라는 한마디는 탄지로뿐만 아니라 스크린 너머의 모든 관객들의 가슴속에도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원작 초월이라는 단어가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작품은 없을 정도로 유포터블의 장인 정신은 매 프레임마다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카자는 오니로서 끔찍한 죄를 지었으나 마지막 순간에 인간 하쿠지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허락된 최소한의 자비였습니다. 탄지로는 이제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어린 소년이 아니라 당당히 한 명의 강력한 주로서 귀살대를 이끄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무한성의 중심부에서 울려 퍼지는 비파 소리는 점차 그 기운을 잃고 멸망의 전조를 알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복선이 완벽하게 회수되고 마침내 상현의 두터운 벽이 깨진 지금 남은 싸움은 오직 무잔을 향한 진격뿐입니다. 렌고쿠의 코등이가 박힌 검을 꽉 쥔 탄지로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이 길고 길었던 오니와의 전쟁의 끝을 예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밤을 눈물과 피로 지새웠던 영웅들의 영혼은 마침내 다가올 새벽빛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무한성편이 전해준 뜨거운 감동과 연출의 디테일은 귀멸의 칼날이라는 대서사시의 가장 찬란한 정점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과 이어지는 염화의 의지를 가슴에 품은 채 그들의 기나긴 여정은 여기서 마침내 찬란한 마침표를 찍습니다.